안녕하십니까. 전쟁을 연구하는 윤일령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임진왜란 및 탕음대 전투입니다. 순서는 개요, 일반 정세, 상주전투, 문경전투, 탕음대 전투, 결론 순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1592년 음력 4월 13일 조선을 침략하여 1598년 음력 11월 26일 종전까지 6년 7개월간 조선 영토에서 조선 및 명나라와 벌린 전쟁입니다. 전쟁 배경은 첫째, 조선은 사화당쟁으로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국세는 피폐해졌습니다. 둘째, 조선은 일본 민족을 경시하고 또한 자만에 빠져 국방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셋째, 풍진수길은 대원정을 통하여 전국 대명들의 관심을 밖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군사 역량을 소모시키고자 했습니다. 넷째, 풍진수길은 조선과 명나라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으므로 조선과 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배경입니다. 일본의 전쟁 목표입니다. 일본 풍진수길이 설정한 전쟁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을 점령하여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둘째, 조선을 점령한 후에 명을 침공하여 이를 복속시키고 대륙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판단했던 접근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풍진수길은 대륙 침공을 위한 진출 경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상정했습니다. 첫째, 유구를 경영하여 해로로 명나라 동남 해안에 상륙한 다음에 그 수도였던 남경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선을 경유하여 육로로 요동, 산해관을 거쳐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침공 방책입니다. 풍진수길은 조선, 요동, 산해관, 북경을 진출 경로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책을 정하였습니다. 제1방책은 일본이 조선을 외교적으로 굴복시켜 조선군의 선도하에 명나라 북경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제2방책은 일본이 조선을 단기간에 점령한 후에 명나라와 외교 협상을 하면서 전열을 강화한 다음에 사태 추이에 따라서 북경으로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풍진수길의 판단은 우선 제1방책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풍진수길은 제1방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선 국왕은 일본에 입조하라는 요구를 조선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도주 종의진은 조선이 통신사를 파견하라는 요청으로 바꾸어 조선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조선이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한 이후 풍진수길은 제1방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풍신수길은 제2방책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군비입니다. 조선은 세조 3년에 채택한 진관체제를 100여 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구 명종 10년 을모 외변 이후에 진관체제를 재승방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진관체제는 전시에 9년의 수령이 각각의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침략에 대해서 정적 방어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침략에는 취약했습니다. 재승방역은 전시의 9년의 수령들이 지정된 지점에 병력을 직결시켜 놓으면 중앙에서 파견된 경장이 이를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병력 비중에 유리하지만 대규모 전투에서 패하면 그 후방의 전력이 공백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조선은 선조 초기에 군비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인식하고 선조는 김수, 이광, 윤성각 등을 각각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관찰사로 임명하여 병력 증원, 성지 수축, 병기 수리 등을 독려하여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조선은 선조 25년 임진왜란 직전에 명목상으로는 육군 72,008명, 수군 48,800명 등 총 128,800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선은 선조 25년 임진왜란 직전 수군의 경우에 명목상으로는 병력 48,800명, 대서전함 272척과 보급선 216척을 합한 488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군비입니다. 일본이 조선 침공을 위해 동원한 총 병력 수는 29만 5,04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1592년 3월 18일 명령을 하달할 때 당시의 기준입니다. 일본이 조선 침공에 투입한 육군 병력 수는 15만 8,800명, 수군은 8,480명, 함선은 1,000척이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을 도표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지도에서 보시는 바처럼 일본군 전투 서열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군 병력 25만 8,630명 가운데 일본대로부터 구본대까지 15만 8,800명을 조선에 투입하고 나머지 9만 9,560명을 예비대로서 대마도와 일치시도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풍신수길은 2만 8,200명을 자신의 경호부대로서 비정국 명호국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지도에서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의 경호부대는 명호국에 배치시키게 되는데 이는 풍신수길이 1591년 7월 25일 자신의 행영 본영을 비정국 명호국으로 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풍신수길은 육군 25만 8,630명을 출전 전에
행영주의 24개 지점에 직결시켜 놓았다가 조선과 대마도로 전진시켰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명호옥이 조선 침략의 군대의 본거지였음을 지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정세입니다. 임진왜란 개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92년에 4월 13일에 일본군이 최초로 침략을 했는데 그게 8월 14일까지가 일본군 북징입니다. 그리고 9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명연합군 반격 및 일본군 수색기가 93년 3월까지 이어지고 93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5월서부터 일본군이 철수하는 시기에 이릅니다. 그 후에 그해 9월서부터 대진 및 광학회담기가 쭉 이어지면서 도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596년 12월까지 대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597년 이후에 일본군 재침 및 전면 철수기로 진행되면서 1598년 11월 26일에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 마감합니다. 좀 더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오늘날 우리는 조일 7년 전쟁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군 1차 침공 및 북진기, 조명연합군 반격 및 일본군 수색이, 대진 및 강화회담기, 일본군 2차 침공 및 전면 철수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1차 침공 및 북진기는 일본군이 1592년 4월 13일 부산 저령도에 상륙한 이후에 부산진, 대구, 문경, 충주, 한성을 거쳐 평양과 함경북도 회령을 점령했던 시기입니다. 제2번대 가등청정군은 회령에서 오늘날 두만강을 도강한 이후에 만주에 있는 화령, 또 만주의 연길, 만주의 문안동까지 진출해서 실제 명나라의 영토까지 진군했었습니다. 조명연합군 반격 및 일본군 수색기는 일본군이 평양과 함흥에서 철수하고 한성마저 포기한 이후에 다시 밀양 이남으로 전면 철수한 시기입니다. 그 후 일본군은 부산, 울산 등 남해안에 거점을 형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진 및 강화회담기는 일본군이 남해안으로부터 철수한 이후부터 일본의 풍신수길이 재침을 결정한 1597년 2월 20일까지 소강 상태의 기간입니다. 일본군 2차 침공 및 전면 철수기는 일본군이 1597년 2월부터 부산에서 철수한 1598년 11월 26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일본군 제1본대의 부산포 상륙입니다. 소생장은 서기 1592년 4월 13일 병력 18,700명을 군선 700척에 분승시켜 4월 14일 05시에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선조 25년 임진년 음력 4월 17일 아침에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군은 바로 일지도, 그 다음에 대마도, 그 다음에 부산포를 경유해서 일본대의 경우에 대구로 진출해서 충주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조선 조정의 조치입니다. 아침 새벽에 급보를 접한 조선 조정은 네 가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첫째,
조선 조정은 1592년 음력 4월 17일 아침에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보고가 서울에 도착하자 우선적으로 삼로를 막도록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삼로라고 하는 것은 자로, 중로, 우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로는 추풍령을 경유하는 노선을 뜻하는 것이며, 중로는 문경세제를, 우로는 중령을 경유하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계책 아래 조선 조정은 신변사 일이 중로를, 자방어사 성길이 동로를, 우방어사 조경이 서로를 방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처로서 조방장 육령을 중령 방어 책임자로 내려보내고 조방장 병기를 조령 방어 책임자로 급하여 이곳에 내려가 이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조선의 조정은 중로에서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를 순변사로 임명하여 충주, 상주, 대구 길을 따라서 대구까지 내려가 대구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1차로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다시 신립을 삼도도 순변사로 임명해서 일이 실패할 것을 대비하여 충주로 신립을 다시 급파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조는 자의정 유성룡을 도첼자사에 임명하여 한성에서 전군을 지휘감독 하도록 했습니다. 도체찰사는 오늘날 우리의 직책으로 본다면 합참의장과 같은 격의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제1본대의 북상입니다. 음력 4월 14일 부산진에서 일본대가 상륙 후에 전투를 벌였는데 일본 1본대 소세양 장군이 4월 14일 새벽에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정병 800명, 성민 2200명과 항전했으나 일본군 제1본대 소세양 장군이 2시간 전투 만에 부산진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많은 정병과 성민, 정발은 전투에서 목숨을 다해 싸웠고 순직을 했습니다. 음력 4월 15일 동래성 전투를 제1본대가 공격함으로써 벌이게 되는데 이때 동래부사 송상현은 성민 1000명으로 저항했지만 소세양 장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당시 관계에서는 정발과 송상현은 바른 말을 잘하고 매우 강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강직한 인물들을 제일 천병진치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진과 동래의 조선 조정이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같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두 성을 지키면서 순직을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본대는 부산진 전투와 동래 전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복을 하고 다시 밀양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밀양부사 박진은 병사 300명으로 현재 낙동강을 밀양 쪽으로 올라오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관에서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투혼을 다해 싸웠지만은 중과부적으로 밀려 역시 자공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소생장은 자공관에 승리한 다음에 별 어려움 없이 밀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군 제1본대 즉 소생장이 이끄는 이 부대는 밀양,
청도, 대구, 칠곡, 안동, 그리고 계령, 선산, 상주까지 무혈진주를 계속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진 내 정발이라든가 동래의 송상현 그리고 밀양의 박쥐는 자기가 맡은 지역을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싸웠지만 그 후에 밀양 이후에 청도, 대구, 칠곡, 안동, 계령, 선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대구 지역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를 막아서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본대는 별 문제 없이 상륙까지 무혈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일본군 제2본대의 북상입니다. 일본군 제2본대 가등청정군은 음력 4월 18일 부산포에 상륙하여 경주로 진출했고 4월 21일 경주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주군수 윤인함은 도주한 수령들을 체포한다는 구실로 도주했기 때문에 제2본대는 별 저항 없이 경주성을 점령했습니다. 2본대는 경주성을 점령한 후에 신령, 비안, 용궁, 풍진 등을 무혈 점령하고 충주 방향으로 북상했습니다. 이것이 즉 우로인데 이 우로상에 있던 경주, 비안, 용궁, 풍진 등 그 많은 군현들의 수령들은 일본군 2본대의 진격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어서 일본군 제3본대의 북상입니다. 음력 4월 19일 제3본대는 김해성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제3본대 주장이었던 흑정장정이 낙동강 하구의 군대를 이끌고 죽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김해 군수 이우검은 야경을 핑계로 도주를 했고 김해부사 서예원은 군수를 잡으러 간다는 핑계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에 제3본대는 손쉽게 김해를 무혈 점령했습니다. 마찬가지 제3본대는 음력 4월 19일 추풍령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경상 우방어사 조경과 돌격장 전기룡은 정병 50명으로 저항을 했습니다만 제3본대는 우로를 경유해서 김해, 창원, 영산, 초계, 합청, 거창, 지뢰, 금산들을 경유해서 추풍령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조경과 정기룡은 비록 50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대담한 기계를 보였습니다. 중과 부족으로 물러섰긴 했지만 대단한 결전이 있고 후세에 이름을 남길 만한 전투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해, 창원, 영산, 초계, 합청, 거창, 지뢰, 금산을 거치는 동안 어느 조선군도 3본대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순변사 이일은 중노예를 맡은 책임자였습니다. 이일이 경성 상주간 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조정은 음력 4월 17일 이일을 순변사에 임명했습니다. 그는 한성에서 60명의 병력을 인수하여 1592년 음력 4월 19일 도성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일은 4월 20일 문경을 거쳐서 음력 4월 23일 상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일이 4월 20일 문경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모두가 피난을 나가 고을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일이 4월 23일 상주에 이르렀으나 이것도 역시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상주 목사 김해는 순변사 이일을 영접한다는 핑계로 산중으로 도망하여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군관들도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만 오로지 판관 권길만이 홀로 성주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문경 이남의 경상도 수령들은 재승방략에 따라 군사를 인솔해서 대구의 금호강변에 4,000명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돼도 서울로부터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순변사 일이 도착하지 않자 많은 4,000명의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음력 4월 20일 일본군 제1본대 소생 장군이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소생 장군이 대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흩어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로써 금호강변에 남아있던 4,000명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 일이 모병을 핑계로 한청에서 출발을 2일간 지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이 일은 조정의 명령을 받길 빨리 내려가서 대구에서 4,000명을 인솔해서 대구에서 제1본대 일본군의 소생장군을 저지하도록 임무를 맡았으나 이 일은 겁을 먹고 내려가지 않다가 겨우 23일에 상주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 내려갔던 모든 4,000명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에 도착해서 상주에 병력이 없음을 홀로 남아있는 권길에게 책임을 물어서 권길을 참수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권길에게 떠넘긴 겁니다. 권길은 하루 만에 여유를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권길은 산쪽에 숨은 백성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불러 모으고 무기와 곡창을 열어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권길은 하루 만인 4월 24일 아침까지 800명의 농민들을 산쪽에서 끌어내서 군대를 급조하고 편성했습니다. 이 일은 이런 상황하에서 다시 첩보를 제공한 백성을 참수하게 이릅니다. 일본대 주장 소생장은 4월 24일 선산에 진출했습니다. 이 선산에 일본군이 진출하는 것을 본 계령은 사람의 일을 보고 상주까지 달려와서 4월 24일 순변사 일에게 급보를 알렸습니다. 이 일은 군심을 경동케 했다며 이 사람을 바로 죽이려 했습니다. 계령 사람은 애원하기를 명일 아침까지 외적이 오지 않으면 그때 죽여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왜군이 4월 25일 상주 북천에 나타나지 않자 이 일은 그날 아침에 급히 계령 사람을 참수했습니다. 4월 25일 아침에 일본군 제1본대는 상주 남쪽 20리가 되는 장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에 도착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일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4월 25일 일본군이 장천까지 와서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이르렀다는 보고를 백성으로도 보고받고도 단 1명의 첩보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상태에서 그는 숭성스럽고 용기 있는 백성을 죽였습니다. 이 일은 4월 25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군관들이 상주 북청강변에서 800명의 농민을 교련시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군 척구가 나타나서 조선군을 정찰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본 조선 군사들은 참영당할 것을 두려워서 일본군이 우리를 빤히 보고 첩보활동을 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이 일에게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상주 북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일본군 일본대 주장 소생장은 4월 25일 오전 10시경 상주 북천, 오늘날 상주시 계산동 변에 있는 곳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이 훈련 중인
조정군을 기습했습니다. 이 기습을 받은 이유는 바로 백성이 알려줬던 것도 무시하고 또 훈련 중에 첩보활동을 하러 온 일본군을 보았음에도 참영당할까 봐 병사들이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기습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군은 조정군 800명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조청을 난도하면서 사격을 했습니다. 조청으로 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들의 장검에 난도당하여 많은 병사들이 죽자 조정군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변사 2일, 종사관 윤섬, 종사관 박지, 종사관 이경류, 상주판관 권길, 척구장 도찰방 김종무 등 장병 800명 가운데 300명이 죽고 500명은 흩어졌습니다. 윤섬과 박지는 당시에 유명한 이름 있는 선비들이었으며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도주하려다 옆에 있던 종사관 윤섬과 박지에게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윤섬이 말하기를 무슨 명목으로 주상을 배려하리요. 남한은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오직 위국 충사할 뿐이요 말하고 적진의 단기풀마로 뛰어들어가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박지는 일이 혼자 도망을 하자 뒤에 남아서 적과 혼전분투하다가 병사들과 혈로를 뚫고 상주 북쪽 산중으로 피신했습니다. 피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18세에 자원급제하여 나라의 후원을 받았거늘 어찌 실군 망사하겠습니까? 무슨 면목으로 살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많은 부하들 앞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2세였고 당시 자원급제에서 도정에서는 이름이 높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홀로 전장을 이탈해서 조령으로 도달했습니다. 당시에 김종무는 전쟁이 일어나자 스스로 지원하여 수백 리를 달려와서 이일진역에 도착하여 전장에 참가했습니다. 이 일이 도주하자 병사들과 함께 끝까지 김종무는 남아서 분전하다 죽었습니다. 이한 또한 지도층의 책임의 의무 솔선수범을 다한 젊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전장에서 단기 필마로 탈출하여 산길을 따라 도주하다가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일은 일본군이 추격하자 자기 신분을 갖추기 위해서 겉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도망했다는 비겁한 장면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상주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조정에 장려를 했습니다. 이 일은 조령에 도착하여 그것을 지키고 있던 병기를 만났습니다. 신림이 달천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병기와 함께 충주를 향해 이동을 했습니다. 일본군 제1본대 주장 소서장은 상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일이 데려왔던 외학 통역관인 경웅순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서장은 평수길과 평행장의 연명으로 된 일서를 예조판사 이도경에게 보냈습니다. 강화의 뜻이 있다면 4월 28일 충주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경웅순은 4월 27일 한성의 언로가 이 편지를 이도경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1본대가 상주에서 문경으로 진출하고 있었는데 당시 문경 현감 신기로는 대구에까지 재승방자가 있어 부대를 끌고 갔다가 이 일이 도착하지 않자 모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다시 대구에서 북쪽으로 달려와서 자기의 본영이었던 문경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문경현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경헌감 신기로는 남아있던 간병 수십 명을 데리고 문경 관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피난을 시켜 내보냈습니다. 문경헌감 신기로는 일본군 선봉이 문경 현정 안으로 들어오자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밀렸고 일부 간병들이 도망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본인은 부상을 당한 채 남은 일부 간병들을 데리고 20명을 데리고 함께 문경세제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부상한 몸으로 더 이상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없어서 간병들은 보내고 자신만 어느 소나무 밑에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현감 신기로는 추격했던 일본과 홀로 활을 쏘며 응전을 하다가 여러 발의 조중탄을 맞고 생포되었습니다. 일본군 적장은 항복을 권유했으나 신기로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호기당당하게 적장을 꾸짖었습니다. 화가 난 일본군 적장은 노하여 신기론의 사지를 절단해서 죽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기론은 죽은 뒤에도 안면에 노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론은 현감으로서 호기당당하게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뒷전에 들리는 적의 진군 소리와 쓸쓸한 송풍 소리를 들으면서 적을 막지 못했음을 애처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날 문경시 지자체와 주민들이 신기론 현감같이 지도청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분의 상을 문경세제에 세워 귀감으로 삼기 바랍니다. 상대 전투는 조선